네, 안녕하세요. 강일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최근에 읽은 책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된 것들 등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다 읽진 못했는데 코스모스라는 책을 조금 봤고요. 제가 그런 책을 읽으면 너무 좋은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영화도 봤는데 이런 천문학 관련된 글이나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가끔 좀 허무하기도 하지만 또 겸손해지는 특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저 멀리서 보는 지구는 진짜 점 하나에 불과한, 근데 점 그 이상으로 정말 먼지만도 못한 크기의 별이 지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천억 개 이상을 담긴 은하가 천억 개 이상 더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별 안에서 뭐 모든 게 있잖아요. 뭐 종교, 전쟁, 차별, 막 죽고 죽이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이 먼지만도 못한 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 궤도님이 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정리를 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차피 동시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든 살아가고 근데 또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고. 근데 그런 모든 흔적들을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찾고 탐구하고 또 이렇게 남녀가 만나고 또 가족이 생기고 또 뭐 헤어지고 발명하고 다들 돈 때문에 또 최근 주식 때문에 날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흔적들이 사실 사랑 없이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맨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냥 우리가 늘 마시고 있는 이 산소도 지구 외에는 정말 다른 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찾아보지 못한, 아무튼 소중한 가족이 있거나 소중한 사람이 있거나 소중한 뭐 동물이 있거나 그런 모든 관계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연이 아니고 소중하다는 거, 그런 걸 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또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를 좀 많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최근에 죽음의 에티켓이라는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이 책은 내가 죽었을 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정확하게, 정말 생생하게 묘사해 준 책이었어요, 읽는 내내. 근데 다 읽고 나서 질문이 남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은 진짜 90% 이상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막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신만의 삶을 좀 용기 있게 살아볼 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 뭐 선생님, 뭐 친구, 애인, 학원, 교수님, 사회, 그 다른 사람들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럴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기 생각이 사라지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저도 예전에 그런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인간은 계속해서 그런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남이 아니라 남을 통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좀 잊지 않고 싶은 것 같아요. 나만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보는 것, 그게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들 하니까. 그리고 다른 책은요, 제가 뭐 사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가 읽어보는데 이거는 보다가 조금 접었어요. 저는 아직 소설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재밌는 소설도 있었어요. 막 칼의 노래 진짜 재밌게 봤고 김애란 소설의 안녕이라 그랬어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참존가는 또 그냥 뭐 바람둥이 자식들인데 뭐 어쩌라는 건지 그런 뭐 그냥 바람둥이 그런 느낌이었고, 차라리 칼의 노래가 정말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뭐 소설가가 각색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순신 장군님께서 엄연히 또 제독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정말 자기 어머니와 아들까지 다 잃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전쟁을 이기겠다는 그 엄청난 마음, 그 엄청 큰 고독함 가운데서도 지지 않았던 그 마음이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아서 제가 또 사실 별거 아니지만 이 집에 와가지고 조금 허무하기도 했거든요. 목표도 있었지만 이거 왜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이런 건 정말 제가 느끼는 허무함은 정말 사치인 거고
정말 그 옛날에 이순신 장군님이 정말 어떻게 그 허무함과 고독함을 버텼는지 유퀴즈에서 이순신 장군이 연기했던 최민식 님도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대요. 언젠가 꿈에 나와 주신다면 어떻게 그 고독을 지나갈 수 있었는지 여쭙고 싶다고.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김애란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 이 이야기는 진짜 솔직히 소설이면서도 너무 현실적이어서 저는 어딘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또 전세 사기라든가 뭐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좀 배아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인간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또 질문을 좀 던져주는 좀 메시지가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최근에 손석희 질문들에서 김일한 작가가 나오셨는데 AI에게 없고 인간에게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뭐냐면 망설임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I는 그냥 물어보면 모든 걸 다 화려하고 유려하게 아주 정확하게 잘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그래서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온다. 근데 인간은 고민을 들었을 때, 타자의 고민을 들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고민을 함부로 이해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주저하는 그런 망설임이 그 타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그게 경청은 좋은 답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함부로 공감하려고 내가 함부로 해결하려고 덥석 덤벼드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심코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망설임이나 부족함이 사실 인간의 가장 큰 개성과 성질이 아닌가.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연애 프로를 좀 끊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나는 솔로나 뭐 연애 프로 많이 보잖아요. 그 관심이 있겠죠. 많죠. 솔직히 연애 관심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끊은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욕할 때 저도 같이 따라 욕하는 제 자신이 좀 꼴보기 싫었어요. 어쨌든 방송은 조회수 잘 나오고 그 뭐지 좀 자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방송을 내보내지 않고 가장 재밌는 부분만 짜집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도파민에 절여지면은 그 전체를 보는 능력이 너무 약해져요. 그리고 남이 욕한다고 나도 따라 욕하고 남이 칭찬한다고 나도 따라 칭찬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거를 많이 보지는 못해요. 다들 후회를 하니까. 아무튼 저는 연애 프로를 좀 끊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고 다 무슨 빌런이고 뭐고 다 그냥 자기 맘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한 거잖아요. 탐욕 같은 거. 상대방이 내 맘대로 되길 바라는 그런 탐욕들이 저는 정서적으로 정말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안 좋은 이유가 그걸 그냥 방송 딱 보고 그냥 재미로만 딱 보고 끝내야 되는데 그걸 현실에 가져와가지고 또 막 비슷비슷한 사람 보면 뭐 그럴 거더라고 막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전체를 보는 능력을 더 감퇴되게 만드니까 항상 방송 작가들이 너무 짜고 만드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인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고요. 결혼도 참 관심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하는데 저도 결혼 안 해봐서 사실 할 말이 없지만 근데 사람들이 결혼이 어렵다고 하는데 결혼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잘 사는 게 진짜 어려운 거. 정말 저도 어려운 거지만 인간의 90% 이상은 다 자기 멋대로 하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길 바라고 상대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행동만 하길 바라고 이게 다 너무 지나친 탐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아직은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라는 그런 자기 객관화를 해보면 법륜스님 말대로 내가 상대방한테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그때 결혼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저도 뭔가 제 루틴이 있고 살을 예전에 많이 쪘었어가지고 지금은 찌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좀 자주 참아야 되니까 이런 거를 좀 벗어나고 싶지 않은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막 그냥 바람인데 뭔가 근데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 삶을 용기 있게 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아서 결혼하는데 그 가치관이 좀 잘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뭔가 억지로 서로 맞추는 것이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맞추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기쁨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어렵지만 근데 말이 씨가 될 수도 있죠. 혹시 모르죠. 그런 사람을 나중에 또 볼지도 제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니까 그 탐욕이라는 거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저 최근에 막 주식 창 보고 정말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안 됩니다. 저는 주식으로 크게 잃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일확천금 하려는 거 막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맘대로 하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욕심 탐욕 이런 거니까 인간은 탐욕을 항상 경계하라는 부처의 말은 진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서비스업 하면서 많은 사람들 봤지만 정말 많은 큰 돈 벌고 성공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막 가정이 막 무너지고 돈 무너지는 거 보면은 그 순간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세요. 그 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막 이렇게 나락가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내 본능을 무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성을 항상 생각하고 운동하고 책 읽고 막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밸런스 게임으로 술이랑 담배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담배가 나아요. 왜냐? 담배는 폐가 나빠지는 건데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들이 뇌가 나빠져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서 막 홧김에 막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팔아서 사실 부자가 된 사람은 정말 정직한 부자라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책에 많이 써 있었어요. 넘어가서 술은 조심해야 된다. 지금도 안 마신 지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술이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는. 아무튼, 술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자, 아무튼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뭐 코스모스란 책도 읽어보고 우주 관련된 거 보고 뭐 다양한 사람들과 또 얘기도 해보고 책 읽고 일기 쓰고 뭐 운동하고 정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 없이는 정말 모든 것을 이뤄낼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배려와 마음과 가족들, 친구들, 우정, 동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악인과 사기꾼들이 있더라도 그 와중에도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꼭 남녀의 그 뜨거운 그런 본능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나 뭐 동성 친구, 뭐 가족 모든 관계가 우정이든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정말 20대 때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이었습니다.